지난 2000년 2월 환경 스페셜은 전국의 산하에서 벌어지는 불법 밀렵의 충격적인 실태를 고발했다. 그 이듬해 야생동물의 밀렵과 밀거래 현장을 추적, 폭로하고 이에 대한 근절책을 거듭 촉구했다. (2003년) 야생동물이 몸에 좋다는 속설이 과연 얼마나 근거 없는 허위인가를 과학적으로 입증해 보였다. (2006년) 현재 그래도 밀렵은 계속되고 있다. 게다가 더욱 지능적이고 대담한 수법들이 등장하고 있다. 동물을 산채로 잡기 위해 최신 장비들이 개발되고 생판 현장에서 도살과 거래까지 이루어지는 것이다. 밀렵을 막기 위한 법과 제도가 있지만 상황은 갈수록 악화되어 간다. 밀렵은 왜 사라지지 않는가? 해발 1950m 한라산. 제주도뿐만 아니라 한반도 전체 생태계의 건강성을 상징하는 중요한 지표다. 이곳에 야생동물, 특히 노루가 서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때 멸종위기를 넘기고 복원시켜낸 노루는 제주도와 한라산의 상징적인 존재가 됐다. 겨울이 되면 노루는 한라산을 떠나 사람들 가까이 내려온다. 눈 쌓인 산에선 먹이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주로 해발 200에서 600m 중산간 목장지대와 농경지까지 내려와 겨울을 난다. 바로 이 시기 노루는 밀렵꾼들의 주된 표적이 된다. 밀렵꾼들은 눈이 내린 다음 날 중산간 일대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제작진은 제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밀렵감시단의 밀렵 단속에 동행했다. 밀렵감시단은 지난 90년 환경부가 위촉한 민간인 감시 기구로서 일종의 봉사단체다. 밀렵꾼을 봤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밀렵꾼의 흔적을 발견했다. 집차 발자국들인데 뭐 사냥을 하러 온 사람들의 집차 발자국 같습니다. 거의 보면은 밀렵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죠. 노루 밀렵 같은 것들. 평일 오전 눈 쌓인 산속까지 집차를 몰고 왔다면 밀렵꾼일 확률이 높다. 바퀴 자국을 추적해 보았다. 집차의 주인은 차를 세워두고 일대를 서성이고 있었다. 근데 총도 있는 것 같은데 차에. 낚싯대로 그는 주로 노루 사냥에 이용되는 전문 사냥개를 들고 있었다. 외도 부분에 있던 사람을 내가 잡아가지고 하운드는 없었는데. 그러니까 오늘은 어떤 용으로 나왔습니까 지금? 아니 그냥 목적이. 저 뭐에 나온 거보다 운동 나온 거만. 뻔히 아는 거 아니에요? 하운드가 나오는 건 노루 사냥하는 거. 이 하운드가 무슨 용을 씁니까 이게? 제주에서. 아니 그냥 특이하니까 한번 길러보는 거보다. 트렁크를 수색하니 바닥 여기저기 노루의 털이 묻어 있었다. 노루털도 있고 이거. 정황은 분명했다. 집차의 주인은 사냥개를 이용한 노루 밀렵꾼이 틀림없었다. 그러나 정황만으로는 단속을 할 수가 없다. 저게 하운드견이라는 게 뭐냐면 말 그대로 빨리 가가지고 노루하고 같이 뛸 수 있는 게 저게밖에 없어요. 아 속도가. 예, 개 한 마리 가지고 이렇게 사냥할 수 있는 게 이게밖에 없어요. 그럼 총을 쏠 필요도 없다는 그렇죠, 겁니까? 그렇죠. 그냥 물어가지고. 설사 개가 사냥하는 현장을 잡더라도 현행법상으로 이를 단속할 만한 처벌 규정 자체가 없다. 밀렵꾼들은 이러한 밀렵 단속의 허점을 잘 알고 있다.
또 다른 제보를 받고 찾아간 현장. 논 위로 발자국들이 어지럽게 나 있다. 발자국은 여러 종류다. 노루의 발자국도 있다. 2명의 밀렵꾼과 개가 노루를 쫓고 있는 상황이었다. 지금 이게 칼날같이 돼 있는 게 이게 노루고, 지금 노루를 사람 2명과 개가 쫓아가지고 포획하려고 갔다고 보이는데, 밀렵꾼들은 노루를 포위하기 위해 2팀으로 나뉘어 쫓은 듯하다. 핏자국을 발견했다. 도망가던 노루는 끝내 이 자리에서 밀렵꾼의 총에 맞은 듯하다. 노루의 털도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다. 죽은 노루를 끌고 어딘가로 이동하는 흔적이다. 밀렵꾼의 차량을 찾아냈다. 노루를 끌고 온 밀렵꾼은 감시단의 낌새를 채고 차량과 개를 버려둔 채 달아난 상태였다. 차량 근처엔 노루의 털이 군데군데 떨어져 있었다. 트렁크를 열어보니 죽은 노루가 난도질을 당한 채 보관돼 있었다. 작업하다가 5년 이상 된 수컷 노루다. 이런 노루는 보신용으로 마리당 100여만 원 선에서 은밀히 거래된다. 밀렵꾼은 총을 쏴서 노루를 죽인 다음 단속반이 도착하기 전까지 껍질을 벗기고 사지를 절단하고 있었다. 이 과정을 그들 용어로 작업한다고 표현하는데, 작업을 끝낸 노루는 식별이 어렵기 때문에 단속을 피할 수 있다. 요즘 밀렵꾼들은 이런 식으로 교묘하게 단속을 피해 다니고 있다. 현장에서 잡히는 경우가 상당히 드물죠. 힘들죠. 지금같이 이렇게 쏘아가지고 포획물을 이렇게 차에 담아놔가지고 도망간 상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적발하기 쉬운데, 보통 보면은 뭐 산행에서 차에서 내려가지고 차는 딴 데 가서 있고 혼자만 이렇게 사냥을 해가지고, 아니면은 쏘아놓고 저녁 때 야간에 이렇게 갖고 가는 사람들도 있고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종류들이. 눈이 녹은 뒤 제작진은 밀렵 감시단과 함께 중산간 일대를 중심으로 올무 수거에 나섰다. 올무에 걸려 이미 죽어있는 노루들도 발견했다. 밀렵꾼들은 올무를 놓고 사나흘 후 노루를 수거하는데, 수거하지 않은 것들은 이렇게 죽은 채로 방치된다. 밀렵꾼들은 쉽게 끊어지지도 썩지도 않는 특수 재질의 올무를 설치한다. 그럼 언젠가는 노루가 걸려들고 일단 올무에 걸리면 빠져나가지 못한다. 일반적으로 이제 농민들은 어떤 그 우리가 얘기를 하는 그 하얀 그 나이롱 줄 같은 그런 걸로 하는데, 전문가들은 이런 걸 준비하거나, 보면 여기 철사 같은 거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철사 같은 걸로 해가지고 노루가 들어올 수 있게끔, 정확하게 걸리면은 빠져나가지 못하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게 이 전문가들입니다. 전문 밀렵꾼들은 노루가 주로 다니는 통로들을 잘 알고 있다. 이런 곳에 올무를 놓으면 거의 100% 노루가 걸려든다. 중산간 일대에 온갖 종류의 올무들이 깔려 있었다. 불과 한나절 동안 수십 개의 올무를 수거했다. 그러나 밀렵꾼은 올무를 수거한 자리에 또 다른 올무를 놓을 것이다. 특히 이 일대에 올무를 놓은 밀렵꾼은 제주의 지리와 노루의 생태를 잘 알고 오랫동안 밀렵을 해온 전문꾼이 틀림없다. 그날 밤, 윗미 쪽으로 빠졌어요? 감시단 대원이 밀렵꾼을 발견해 쫓고 있다는 무전이 들어왔다. 차엔 분명 물건이 있을 겁니다. 물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밀렵꾼이 달아난 쪽으로 출동했다. 밀렵꾼은 친척의 집으로 숨어들었다.
산에서 밀렵꾼을 만났던 감시단은 차를 추격했지만 칼로 위협을 당해 붙잡지 못한 상황이었다. 예. 칼로 보이겠다고? 칼이 아까 허연히 날카롭게 이만하더라고요. 이걸로 찌르라고 했습니다. 이걸로 아까 전에 울통 벗고 예. 들어오면 찔러 죽이엄다 하더라고. 이걸로요? 들어오면 찔러 죽이엄다 하고 예, 칼집인데 칼로 위협을 하면서 집 안으로 검은 봉다를 갖고 들어갔다가 또 나오면서 위협을 해. 그래서 지금 그 봉다를 지금 찾고 있는 중이고 저희 대원들이 전부. 대문 안으로 들어가자 밀렵꾼이 조금 전 두고 간 트럭이 세워져 있었다. 오소리 덫이다. 이 덫은 매우 정교한 구조를 갖추고 있다. 먹이를 놓고 예. 오소리가 이게 지금 먹이를 오소리 뭐 그게 오소리 들어가나? 먹이를 놓고 예. 오소리가 들어와서 예. 먹이를 예. 건들면은 예. 이게 찰칵 닫히는 역할. 아, 저희들 이게- 같아요? 네, 어쩐데 볼까? 가택 수색을 하기 위해 경찰의 지원을 요청했다. 집 안으로 들어가자 용의자는 이미 도주하고 없었다. 1시간 뒤 파출소에서 연락이 왔다. 무슨 영문인지 밀렵꾼은 제 발로 와 있었다. 병은 봉지가 아니고 그는 앞뒤가 맞지 않은 변명을 들어놓았다. 그 가져가시더라. 고양이가 좀 나가 몸에 좋텐 누가 부럽지다게. 걘디 간 놓아신디 안 걸어진 거라. 안 걸어지니까 나가 저 거던에 내려오는데 무슨 땅패들이 막 쫓아오는 거라. 나 무서워가지고 그래서 나 여기서 신고해서 마신 이래. 땅패가 왔다. 검은 봉지는 뭡니까? 들고 집 안으로 들어간 거. 검은 봉지 6대는 한 것이. 이 칼은 어디 놨냐? 칼 어수다게. 칼집이시면 칼이 있어야 될까? 장난감 칼 마신 게. 왕거품? 예, 왕거품. 그냥 칼이 아니고 왕거품. 파출소 측은 가벼운 주의를 준 다음 밀렵꾼을 돌려보냈다. 이 사건은 여기서 종결되는 듯했다. 제작진은 밀렵꾼 이모 씨의 신상과 행적을 조사해 몇 가지 사실을 확인했다. 그는 파출소 맞은편에서 건강원을 운영해왔는데 3년 전 폐업 신고를 한 뒤 최근까지 무려 3년 동안 불법 영업을 했다. 그러다 얼마 전 제작진의 취재 소문이 들리자 급히 간판을 뗐다. 그 건강원 바로 앞에 가면 할머니 있어요. 할머니 그 할머니 털 냄새 많이 맡았을 거예요. 거슬리는 거예요. 그 할머니가 냄새 난다고 막 그 형한테 이야기했다고 나한테 와서 이야기하더라고요. 노루 걸리는 냄새. 예, 뭐 제골 해서 팔았습니까? 예, 제골만 했죠. 제골 잡아갖고 생거로도 팔고. 그는 중간 유통망까지 갖추고 밀렵한 야생동물을 판매해왔다. 한약재로 나오는 그 포햄터로 그렇게 완전히 한 마리를 가공해서 4-50만 원. 노루 같은 건 어떻습니까? 노루도 혹시 됩니까? 네. 그분한테 전화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 노루는 얼마씩 정도 생각하면 됩니까? 네. 그 전에서 먹었던 것 같아요. 노루도 한 4-50만 원 정도. 취재 도중 중요한 제보가 들어왔다. 산에서 밀렵꾼 이 씨를 자주 목격했다는 한 약초업자의 제보였다. 그는 한 달 전 약초를 캐다가 이 씨가 놓은 덫에 손목을 심하게 다쳤다고 한다. 그 뒤로 그는 손을 제대로 쓰지 못했다. 지금 그 양반이 놓은 것들은 손도 지금 한 달이 넘었는데도 아직까지도 아픈 상태.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가 걸렸습니까? 예. 충격이 큰. 예, 그래가지고 한 15일간은 손 자체를 아예 못 쓸 정도까지 됐어요. 아파가지고. 이 덫은 밀렵 도구 중에서도 가장 위험하고 파괴적인 살상도구로 꼽힌다. 특히 산을 찾은 사람들이 이 덫을 밟을 경우 발목이 부러지는 중상을 입기도 한다. 일에서도 여러 개 봤는데 그 자체를 띄어가지고 냇가로 그냥 버려버리는 거죠. 예, 수고해가지고. 예. 동일인의 소액입니까? 거의 그 사람이라고 봐야죠. 그 사람이라는 건? 예. 한 사람이? 예. 제보자는 이 씨가 덫과 올무를 설치한 장소로 우리를 안내했다. 증언에 따르면 이 씨는 한라산과 중산 간 저지대 야산에까지 수천 개 달하는 덫과 올무를 설치하고
오랫동안 밀렵을 해왔다고 한다. 약촉에다가 손 일로밖에 못 지나가니까 사람 지나다니는 길이니까 손 짚으니까 팔목 그냥. 그래가지고 지금 와야줄 어디가 끊어놓은 것도. 이 씨는 제작진이 취재를 시작하자 재빨리 현장을 돌며 자신이 설치해둔 덫과 올무들을 제거했다. 이거 벌써 이렇게 찔렀으면은 쳤거든. 이 사람이 산에서 나한테 지금 걸려가지고 도망가서 이틀 동안 이거 돌아다니면서 이거. 하지만 미처 제거하지 못한 흔적들은 남아 있었다. 산 일대를 마치 가축의 우리처럼 만들어 놓고 야생동물을 유인하는 장치다. 이런 기상천외한 도구를 고안해낼 정도면 그는 오랜 밀렵으로 야생동물의 습성까지 꿰뚫고 있는 전문꾼임에 틀림없었다. 지금 이 산에서만 이렇게 지나가다가 딱 막아진 상태에서 여기 고망이니까 고망으로 지나가다가 노루가 탁 밟으면 아야 해가지고 착 여기서 창해가 딱 걸린 거예요. 이걸 오늘 처음 봤는데요. 이렇게 하기에는 그 사람은 이 야생 동물에 대한 습성도 잘 알고 그런 걸 봤을 때는 이게 하루아침에 이게 되는 게 아니고 이 밀렵을 오래 했다고 지금 판단하면 됩니다. 이게 초보자가 이걸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전문가도 고단수 전문가입니다. 이거. 이 씨는 이곳에서 제보자와 마주치자 가방을 버리고 달아났다고 한다. 가방 속에선 밀렵 도구를 만들고 설치하는 데 쓰는 각종 장비와 잡은 동물을 현장에서 도살하는 데 쓰는 온갖 연장들이 쏟아져 나왔다. 사람 목숨까지 위협하는 흉기들도 있었다. 최근 작업한 것으로 보이는 오소리에 털과 기름이 묻어 있다. 산에서 다 작업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 산에서 뭐 살생을 일단 하고 죽이고 운반하는 뭐 아니면 뭐 껍질을 벗긴다든지 뭐 그런 용도로 쓰이는 것들 같습니다. 제작진은 약 한 달간 이 씨의 혐의점들을 찾아내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수색영장을 발급받아 건강원을 급습했다. 건강원을 수색하자 이 씨가 그동안 유통시켜온 야생동물의 거래 규모와 내역이 드러났다. 이 씨가 갖고 있던 명함집이다. 제주도 내 유력 인사들의 명함과 특히 공무원들의 명함도 눈에 띄었다. 그는 얼마 전까지 이 자리에 제골기들을 설치해놓고 야생동물을 가공해오다 제작진의 취재 소문에 서둘러 떼냈다. 그는 밀렵한 야생동물을 직접 가공까지 함으로써 보다 싼 값에 유통시킬 수 있었고 다양한 고객을 확보할 수 있었다. 구체적인 증거품을 확보하기 위해 이 씨의 건강원에서 수거해온 것들을 조사해보았다. 건강원의 하수구에서 걷어낸 침전물 속에는 온갖 야생동물의 잔해들이 켜켜이 쌓여 있었다. 대부분 오소리의 털이었고 노루의 털도 있었다. 오소리 가공품도 대량 발견됐다. 불법 영업을 해온 3년 동안 이 씨는 밀렵한 야생동물들을 가공해서 버젓이 판매해왔다. 조사 결과 그는 하루 평균 2~3마리의 야생동물을 가공 또는 날것으로 유통시켜왔는데 연간 약 3억 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몇 년 동안 계속적으로 노루나 오소리를 많이 포획하고 가공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야생동물 가공품을 사 먹은 소비자들은 그 주변에 있던 사람과 제주도 내에 많은 사람들이 사 먹은 걸로 나타나고 있고 뭐 유력 인사도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할 예정입니다. 드러난 혐의점만 따져봐도 현행법을 적용하면 최소한 징역 2년의 실형이 예상됐다. 그러나 한 달 뒤 열린 재판에서 이 씨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풀려났다. 제작진은 전국적인 밀렵 상황을 알아보기로 하고 경기 지역 밀렵 감시단의 감시 활동에 동행했다.
충청 경기 지역에서의 밀렵은 주로 심야에 민가 주변 논밭에서 이루어지며 차량과 총기를 이용한다. 고라니가 포착됐다. 겨울이면 논에 떨어진 곡식 이삭을 주워 먹으려고 고라니와 너구리가 자주 출몰한다. 사람의 시선을 피해 한밤중에 내려온 녀석들은 밀렵꾼의 표적이 된다. 서치라이트로 비춰가지고 동물을 찾아내서 그 총기로 밀렵을 하는 거죠. 그럼 혼자서 다닙니까? 2명, 3명 한 조를 이루어서 다닙니다. 한 차에. 감시단은 차량의 라이트를 끄고 밀렵꾼이 나타나기를 기다렸다. 새벽 3시경 누군가 서치를 비추기 시작했다. 심야의 텅 빈 논을 향해 서치를 비추는 것은 대부분 밀렵꾼이다. 그들은 서치를 비추다가 감시단의 차량을 발견하고 말았다. 당황한 듯 서치 불빛이 한 차례 흔들리더니 달아나기 시작했다. 서치를 비추던 차량은 놀랍게도 일반 승용차였다. 밀렵꾼들은 집차나 트럭을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집차는 일단 감시단의 표적이 되기 때문에 요즘 밀렵꾼들은 일반 승용차를 타고 다니며 감시망을 피한다. 우리가 경광등을 켜고 추격하는데도 그들은 멈추지 않았고 약 40분 동안 도주 행각을 벌였다. 큰 길로 나오자 그들은 최대한 속력을 내며 달아났다. 감시단의 집차로 승용차를 따라잡기란 무리였다. 잠시 후 우리는 인근 마을 버스 정류장에서 도주하던 차량을 찾아냈다. 어디 있어? 무등록 차량이었다. 총은 못 찾았어. 총은 누구 튄 것 같아. 그들은 차량을 버려두고 어디론가 달아났다. 트렁크를 조사하니 동물 포획용 서치가 나왔다. 야생 동물들은 서치 불빛을 보면 눈이 부셔 그 자리에서 멈춰서는데 밀렵꾼은 이때를 노려 방아쇠를 당긴다. 사용이 금지된 불법 탄환도 발견됐다. 그럼 요분들 지금 뭘 잡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까? 지금? 고라니나 너구리. 야간에 주로 잡을 수 있는 게 고라니하고 너구리. 새벽 3시 가까이 됐었거든요. 그 시간에 나옵니까? 한 동트기 전까지는 계속해요. 일대를 수색해 도주했던 용의자 한 명을 찾아냈다. 그는 제작진을 보자 궁색한 별명을 늘어놓았다. 아니 지금 구경한다고 그냥 비춰본다고 기도원이 지금 성형차랑 다 있거든요. 뭘 구경하시나요? 기도원에 왔다가 모르겠어요. 뭐 저는 모르는 일인데. 한 분은 왜 도망갔습니까? 한 분은?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이런데 좀 길이 좀 아나 봐요. 근데 도망갈 이유가 없잖아요. 잘못 안 했으면. 그러니까요. 뭐 뒤에서 그냥 삑삑대고 쫓아오니까. 감시단은 차량 주변을 샅샅이 뒤져 밀렵꾼이 버린 총기를 찾아냈다. 경찰서에 보관돼 있어야 할 놀이새 뭉치가 들어있고 놀이지 아니야? 사용이 금지된 실탄까지 장전돼 있었다. 실탄 들어있죠. 거의 뭐 직업적이라고 봐야죠. 뭐 그 뒤에는 트렁크 뒤에는 낚시 장비를 많이 싣고 다니면서 그걸로 위장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수법을 쓰고 있는 거죠. 진흥범이죠. 이것은 밀렵 감시단 경기본부가 지난 1월 초 적발한 밀렵 사례다. 당시 범인은 그 마을의 이장이었다. 그는 서치와 총기를 이용해 고라니를 밀렵하던 중 적발됐다. 이렇게 현장에서 적발돼도 가벼운 벌금으로 풀려나기 십상이다. 고라니는 주로 뼈를 유통시키는데 마리당 100여만 원 선에서 거래된다. 밀렵 사범에게 부과되는 벌금과 거의 맞먹는 액수다. 경기 여주. 추수 끝난 논에서 승용차가 배회하고 있었다. 감시단이 경광등을 올리며 불러세워도 밀렵꾼들은 무조건 달아난다. 감시단이 민간인 신분임을 알기 때문이다. 928
V8 정지하세요. 정지하세요. V8 정지하세요. 제작진의 카메라를 발견하자 그들은 마지못해 멈춰섰다. 40대 남자 4명이 타고 있었다. 총 주세요. 총 꺼내요. 총기를 압수하고 트렁크를 조사했다. 방금 잡은 암꽁 한 마리와 온갖 종류의 새털들이 발견됐다. 암꽁은 법으로 사냥이 금지돼 있다. 그들은 총본까지 벗겨냈다. 이런 무화과 총기는 조회를 해도 신원 추적이 불가능하다. 차량에 일단 보시면 흔적이 뭐 비둘기 털이라든가 지금 뭐 까투리 외에 뭐 장기, 스폰 털까지 뭐 이렇게 다량 나오는 거로 봐서 처음이 아니고 매일같이 이렇게 하시는 분들 같아요. 이것은 밀렵감시단 경기본부가 최근 2주간 경기 일대의 밀렵 현장에서 압수한 불법 총기들이다. 주로 미군 부대에서 흘러나오거나 외양선을 통해서 밀반입된다. 치명적 살상 무기인 22구경 소총도 있다. 최근에 등장한 신종 밀렵 도구로서 먼 곳에 있는 표적을 소리 없이 처치할 수 있다. 200m 정도의 뭐 사람도 충분히 암살이 가능하고요. 불법 무기이기 때문에 총번조차도 뭐 확인이 안 되는 그런 불법 무기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뭐 범죄에 사용을 하고 현장에 버린다 해도 뭐 일체 추적을 할 수가 없어요. 전국의 산하가 밀렵으로 신음하고 있다. 제작진은 강원 지역의 밀렵 감시단과 함께 강원도 인제의 한 야산을 둘러보았다. 이곳에는 멧돼지와 사냥, 노루가 많이 출몰한다. 각종 재질의 올무들이 높낮이를 달리하며 설치되어 있었다. 덮어 쓰고 이 경사를 이렇게 조이게. 이 올무 높이에 따라서 받치면에서 이 무릎 하나 정도 이렇게 떨어지는 올무는 노루 잡는 올무예요. 멧돼지가 먹이를 구하기 위해 주로 다니는 길목. 45도 경사면에는 멧돼지용 올무가 설치되어 있었다. 군용 통신선을 2겹으로 엮어 여간에선 끊어지지 않는다. 2시간여 동안 이 일대에서만 수십 개의 올무를 걷어냈다. 멧돼지 한 마리 살린 거예요, 이거. 언젠가는 잡히는 거죠. 이 와야가 썩기 전에는. 근데 이게 쉽게 썩질 않겠잖아요. 예, 지금 아이까지 생생하잖아요. 그럼 이게 몇 년을 두고도 그냥 입 딱 벌리고 있는 거예요. 걸릴 때까지. 그럼 여기 사냥도 걸릴 수 있고 돼지도 걸리고 걸어다니면 다 걸린다고 봐야 되죠. 그죠? 멧돼지를 비롯한 사나운 맹수일수록 위기 상황에서 극심한 공포감을 느낀다. 그래서 올무나 덫에 걸리면 겁에 질려 발버둥 치고 그럴수록 올무는 더욱 살 속을 파고든다. 그렇게 산채로 굶주림과 추위에 시달리다가 서서히 죽어간다. 다른 지역을 돌던 감시단으로부터 제보가 들어왔다. 지금 산에 많이 깔려 나오더라고. 밀렵군의 트럭이다. 트럭에는 각종 밀렵 도구들이 질비했다. 특수 재질의 와이어로 만든 올무와 온갖 연장들이 있었다. 올무도 차에 있고, 요거 비료는 이제 작업했다. 특히 지리산 일대의 전문꾼들이 사용하는 스프링 올무까지 있었다. 밀렵군은 이미 도주한 상황이었다. 지금 용의자가 산에 있습니까? 산에 있어서 지금 대원들이 이쪽 산으로 해서 이 등을 넘어서 지금 추적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요. 추적 중이던 감시단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감시단은 맨몸으로 밀렵군을 쫓다 놓치고 말았다. 밀렵군은 감시단과 마주치자 추격을 피하려고 일부러 군 사격장으로 숨어든 것이다. 감시단은 밀렵군이 도망치다 떨어뜨리고 간 가방을 가지고 돌아왔다. 도망갔어요. 가방 속에서는 온갖 장비들이 쏟아져 나왔다. 여기저기 올무를 새로 설치하고 기존에 설치해놓은 올무를 보수하기 위한 장비들이다.
이 칼의 용도는 멧돼지를 산채로 잡아 현장에서 도살 판매하기 위한 것이다. 3번이 아니고. 밀렵꾼들은 멧돼지를 산채로 잡아 현장에서 도살한다. 단속도 피하고 가격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멧돼지는 주로 쓸개와 피를 이용하는데 살아있는 멧돼지의 쓸개는 개당 10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거래된다. 올무에 걸려 스트레스를 받은 돼지는 쓸개가 부풀어 올라 더욱 높은 값을 받을 수 있다. 어디 이제 발로가 있겠죠. 그 이제 발로 살 분들한테 전화를 해갖고 이제 한 마리 생포를 해놨다. 그런 뒤에 이제 오면은 이제 확인을 하고 그리고 이제 죽이는 거죠. 살려서 잡는 이유는 그 소비자들이 죽은 걸 원하지 않고 그 사는 걸 원한단 말이에요. 그 왜 사는 걸 원하냐면 이제 그 뭐 피가 좋다니 뭐 어쩌니 이래갖고 그래갖고 이제 그 사는 걸 이제 원하죠. 밀렵꾼이 도주한 현장에서 기상천외한 올무를 발견했다. 이것은 지금까지 확인된 올무들 중에서 가장 최신 기법으로 제작된 신종 스프링 올무다. 3m 높이의 스프링을 걸어놓고 바닥에 올무에 멧돼지가 채이면 산채로 나무에 매달리게 된다. 여기 핀이 있고 요 핀에서 이쪽 나무 사이에 요 가늘한 경심줄이 있습니다. 요 경심줄 보이죠? 요거요. 노루나 돼지, 고라니 오다가 저 다리에 탁 걸려버리면은 자동으로 이 와이어가 훌치켜 버려요. 다리에 이게요. 이렇게 걸려갖고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밟으면은 그래 이래 살아 있는 거예요. 그냥 가지를 못하고 그러다가 결과적으로는 이거 이 끈이 잘라질 거 아닙니까? 잘라지면 이 나무가 이제 쓰러지게 되는 거예요. 이 나무가 이렇게 쓰러져 버리면은 이 나무를 끌고 가는 거예요. 이제는. 예. 그럼 이제 더 이상 못 가는 거지. 이 나무를 끌고 다니는 거죠. 그렇죠. 그럼 요건 이 돼지는 딴 데는 걸지 않고 발목만 걸리기 때문에 산채로 그냥 생포하는 거예요. 차적조회를 좀 하나 하려고 그러거든요. 감시단은 경찰에 밀렵꾼이 두고 간 트럭의 차적 조회를 의뢰했다. 그러나 밀렵 감시단은 신분상으로 민간인이기 때문에 경찰은 용의자의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차적 조회를 거부했다. 예, 아니 이 사람은 지금 산에서 내뛰어가지고 차만 지금 붙들고 있거든요. 여기저기 수소문한 끝에 밀렵꾼의 소재를 파악했다. 탐문 결과 그는 주소지를 철마다 옮겨다니며 연간 80여 마리의 멧돼지를 유통시켜온 전문 밀렵꾼이었다. 그러나 가족들은 그 사실을 부인했다. 그 작은 어머니 아까 만나봤는데 파란 트럭 그 천 이렇게 천막 싸지고 한 거 그거 몰고 다니신다고 하거든요. 모르겠어요. 아닙니까? 예, 전 모르겠어요. 제가 하는 말이 트럭은 밀렵꾼 형의 명의로 돼 있었다. 밀렵꾼의 형은 태연하게 트럭을 찾으러 왔다. 그는 감시단을 향해 오히려 큰소리치며 올무를 제작하지 않았는데 무슨 문제냐며 항의했다. 그러면 내가 저그 싫은 거를 내 제작은 안 했다고. 거기다 내 제작 안 하고 그냥 부럽다. 근데 선생님 그거는 왜 싣고 다니시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농사꾼이니까 논밭에 나가면 그렇게 있으니까 실어놓지 그걸 뭐 논밭에 나가면 기계 장비도 걸리고 그러는데 그거 트랙터 같은 데 걸리면 트랙터 빵꾸 나고 그러니까 그런 거 보관하는 약 실어놓는 거지 뭐. 트럭에 올무가 잔뜩 실려 있어도 직접 만들지 않았다고 하면 그뿐 처벌할 방법이 없다. 밀렵 감시단의 감시 활동에는 이 같은 현실적 한계들이 너무 많다. 뭐 사법권이 있었으면 아까 같은 경우에 그 집을 수소문해서 찾아갔을 때 바로 뭐 가택 수색을 한다든지 뭐 집에 들어가서 올무라도 하나 나오고 이러면은 편한데 저희들은 단지 동의를 얻어야만 되고 보여주는 것만 봐야 되고 뭐 냉장고라도 가서 다 열어보고 싶어도 그 저희 마음만 그렇지 그 사람이 안 열어주면 못 보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을 데리고 산으로 다시 수색을 갈 수도 없는 부분이고 우리가 그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그게 아니잖아요. 저희 민간이니까. 경기도 양주에 있는 동물구조관리협회. 전국 각지에서 밀렵으로 부상을 입은 야생동물들이 수용돼 있다. 이곳에 들어오는 야생동물은 연간 3천여 마리. 그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밀렵꾼들은 갈수록 대담해져 독극물까지 이용해 밀렵을 하고 있다. 철원에서 구조되어 온 이 독수리들은 밀렵꾼이 곡식에 섞은 독극물을 먹고 중독된 상태로 구조됐다.
거의 모든 종류의 야생 동물들이 온갖 수법의 밀렵에 희생되고 있다. 저는 약물 중독으로 인해서 좀 상해를 입고 저희 쪽에 앞으로 들어오는 마리수가 겨울철에는 꽤 많이 들어옵니다. 그 수가 좀 증가하는 편이고요. 맹금류 같은 경우에는 참매, 뭐 황조롱이, 솔부엉이부터 해서 수리부엉이, 뭐 소쩍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꽤 다양하게 이렇게 저희 쪽으로 이제 구조가 돼서 들어오고 있는 시점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지금 저희 가까운 쪽에 있는 밀렵은 제2, 제3의 희생을 낳는다. 이 멧돼지는 덫에 걸려 앞다리를 다쳤다. 녀석은 제작진이 들어서자 몹시 불안해하며 난폭한 반응을 보인다. 사람에게 피해를 본 멧돼지들은 사람을 심하게 경계하고 공격 성향을 드러낸다. 녀석은 어쩌면 영원히 이 울타리를 벗어날 수 없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성취 못한 다리로 야생에 돌아갔을 경우 또 다른 밀렵에 희생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야생으로 돌려보내게 된다면은 죽음으로 내모는 격밖에 되지 않아요. 예, 뭐 어떤 포식자에 의해서 잡혀 먹거나 아니면은 그 먹이 경쟁, 영역 싸움에서 당연히 밀리기 때문에 점점 이제 먹이를 먹으려고 사람 쪽으로 당하게 되죠. 그러면 그 밀렵의 표적이 될 수가 있고요. 또다시 밀렵의 표적이 그렇죠. 되고. 예. 그러니까 두 번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죠. 이 어린 고라니는 밀렵으로 어미를 잃은 뒤 토랑에 빠져 있다가 구조됐다. 일반적으로 고라니들은 사람을 무척 경계한다. 그러나 너무 어릴 때부터 사람의 보호를 받아온 녀석은 마치 애완견처럼 사람을 따른다. 이런 상태로는 영원히 야생으로 돌아갈 수 없다. 밀렵은 이렇듯 또 다른 희생을 낳고 더욱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밀렵은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다. 미국이나 영국과 같은 선진국에서도 밀렵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다만 우리와 다른 점이 있다면 정부가 밀렵 범죄에 대응하는 방식이다. 뉴저지주 정부 산하에 밀렵 감시단을 찾았다. 미국에는 각 주마다 주정부 소속의 밀렵 감시단이 있다. 이들은 일종의 환경 전문 경찰로서 관할 구역 내의 산악지대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담당한다. 뉴저지주 밀렵 감시원인 도미니크 씨의 순찰에 동행했다. 한국의 밀렵 감시단이 민간인 신분인 반면 이들은 경찰 공무원 신분이다. 따라서 영장이 없어도 용의자를 수색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도미니크 씨는 관할 구역을 순찰하다가 한 낚시꾼을 보자 거침없이 다가가서 신분증과 소지품을 수색했다. 낚시꾼은 아무런 거부 반응 없이 수색에 응했다. 도미니크 씨의 순찰 활동에 필요한 모든 장비와 차량은 주정부가 지원하고 있다. 한국의 밀렵 감시단이 개인 차량을 이용하는 것에 비하면 큰 차이가 있다. 밀렵꾼이 놔둔 덫을 발견했다. 밍크나 사양쥐가 드나드는 굴 입구에다 덫을 놓았다. 이런 덫이나 올무가 끊임없이 발견된다고 한다. And someone had put this trap here to try to catch a woodchuck. This is a woodchuck den, and what would normally happen is the woodchuck would emerge from his hole and trigger this trap, and it would collapse around it, killing the woodchuck. 도미니크 씨는 뉴저지주 밀렵 감시단이 그동안 현장에서 압수한 불법 밀렵 도구들을 제작진에게 공개했다. 사슴 같은 중형 포유 동물을 잡는 데 주로 사용되는 덫이다. 올무와 불법 총기도 자주 사용된다. 미국 또한 밀렵의 수법이나 방식은 우리와 크게 다를 바 없었다.
In this particular case, an individual was hiding his firearm in a guitar case. And this is a .22 caliber rifle with a scope. And what they were doing is they were plugging their light into the cigarette lighter of their vehicle and then shining this light at the deer in the field. And actually when you shine a light in at the deer, it stuns them. They hold still and 하지만 밀렵을 하는 목적은 우리와 좀 다르다.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주로 장식용 박제를 만들기 위해 밀렵을 한다. 주로 맹금류와 곰, 사슴 종류를 박제용으로 선호한다. 드물게 야생동물의 피와 쓸개를 유통시키다가 적발되는 밀렵꾼도 있는데 그 수요자는 대부분 한국인이라고 한다. White-tailed deer are probably the most prevalent cases as far as poaching. You have a lot of nighttime activity where people will shoot deer during the night, which is illegal. You have cases where people take many more deer than what is allowed under the limit. 뉴저지 밀렵 감시단의 도움을 받아 미국의 밀렵 수사 과정을 재현해 보았다. 밀렵꾼이 흰꼬리 사슴을 포획했다. 상황을 포착한 감시원이 밀렵꾼을 쫓기 시작한다. 이때 밀렵꾼은 절대 도주하거나 반항할 수 없다. 미국의 주정보사나 밀렵 감시원은 경찰과 동일한 수색권과 체포권이 있기 때문에 밀렵꾼은 감시단에게 발각되면 즉시 굴복하고 체포에 응해야 한다. anytime you touch any law enforcement officer, if you're a person and you lay your hand on it, it's automatically aggravated assault, and that carries heavier penalty or fine or actually jail time. That would definitely be jail time. Obviously, if they use a weapon against you, I mean that it just compounds. You know, is the more force they use, the worse it's going to be for them. Peppers that sprayed into the eyes and face of an assailant. 주정부 산하 밀렵 감시원들은 현장에서 범죄자들을 상대하기 때문에 언제 어느 때건 완전 무장한 상태로 감시 활동에 나선다. 한국의 밀렵 감시단이 거의 무방비 상태인 것과 비교하면 많은 차이가 있다. We're equipped and trained to handle any situation we come across. We train a lot with our firearms, with our impact weapons like the baton, and we also carry pepper spray. So we're ready to go, no matter what a person presents to us. 이렇게 철저한 밀렵 감시 활동에 힘입어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야생 동물들이 잘 보호되고 있는 나라로 꼽힌다. 그러나 미국이 처음부터 야생 동물의 천국이었던 것은 아니다. 100년 전까지만 해도 수많은 야생 동물들이 극심한 밀렵에 의해 멸종 위기에 처했었다. 당시 미국에서는 야생동물을 대량으로 살상하는 밀렵이 유행처럼 만연해 있었다. 먹기 위해서 또는 여성들의 장식품을 만들기 위해서였다. 밀렵꾼들은 밀렵으로 엄청난 돈을 벌어들였으나 이를 제지할 방법이 없었다. 온갖 불법 밀렵 도구들이 이 시기에 개발됐다. 결국 미국의 수많은 야생동물들이 하나 둘 사라져갔다. 특히 들소와 버팔로, 다양한 새들의 멸종 위기에 처했다. 이때 위기를 느낀 시민들은 대책을 논의했고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그때 미국 정부는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레이시 특별법을 마련했다. 이 법은 이후 끊임없이 세분화되어 특정
특정 동물에 대한 세부 법령들로 발전했다. Basically, by 1910, 1915, it really started to drop off. These people are criminals. People started to change their attitudes. And these poachers are people we should not support, people we should not protect, people we don't want to be part of our community. They were shunned. And at that point, 10, 15 years after the laws had been passed, we started to get a control of poaching. 미국에는 각 주정부가 운영하는 밀렵 감시단과 함께 연방 정부가 운영하는 야생동물 관리국도 있다. 야생동물 관리국 소속의 스페셜 에이전트, 즉 밀렵 전담 특별수사관은 미국 전역에서 벌어지는 모든 종류의 야생동물 관련 범죄를 전담 수사하는 일종의 야생동물 FBI다. 미국에는 모두 220명의 밀렵 전담 특별수사관이 있다. 특별수사관은 미 전역 50개주를 모두 관할한다. 이들은 연방법에 저촉된 밀렵 행위에 대해서 체포권과 수사권은 물론이고 검찰이 갖고 있는 기소권까지 행사한다. The other thing we do a lot of is we do a lot of search warrants. We get probable cause to get into somebody's business or home because we believe or we're able to show a U.S. judge that there's probable cause to show they've been involved in illegal wildlife trade that we believe they violated one of our federal statutes. 최근 특별수사관이 밀반입 현장에서 적발한 물품들이다. 아프리카, 동남아 등지에서 박제된 상태로 미국에 밀반입하다 적발된 것이다. 특별수사관은 주로 이러한 국제적 보호종의 밀렵을 수사하고 국제적인 유통과 거래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If you looked at these elephant tusks here, these are fairly interesting elephant tusks. They're intricately carved, they're from Africa, and they're brown. Now, elephant ivory over time turns brown, but these were actually put in a big wash basin with tea bags to artificially dye them brown, to make them look brown, to try and do one of two things. Either make them look like antiques, so you could sell them for a lot of money. 미국은 이처럼 밀렵 관련 범죄를 조직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단속한 밀렵 사범을 처벌할 때에도 매우 구체적이고 엄격한 법을 적용하고 있다. 우리가 밀렵꾼들을 대체로 100만 원 정도의 가벼운 벌금형으로 다루는 반면 이들은 상업화된 밀렵에 대해서는 수억 원대의 벌금을 물린다. Class A, B, and C misdemeanors. We also have Class A, B, C, D, and E felonies. Most of our wildlife statutes will fall somewhere in the Class A misdemeanor range, which will bring up to a year in jail, or in most cases a Class E or Class D felony, which can get you up to 5 years in jail. I can't recall if it's a D or an E felony. Up to $250,000 for an individual and up to $500,000 US dollars for a business or a corporation.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밀렵 감시 활동에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 하나가 교육이다. 연방환경교육센터는 각 주의 밀렵 감시원과 특별수사관 등 밀렵 담당 수사관들에게 미국의 자연환경과 생태 전반을 교육한다. 밀렵 수사관들이 이러한 생태 교육까지 받는 것은 밀렵을 왜 엄격하게 단속하고 처벌해야만 하는가를 알기 위해서다. Wildlife law enforcement officers have this whole other aspect of biology that they have to know. And if you think about it, it makes sense. First of all, at the basic level, they have to be able to identify an endangered species from a species that's common but looks very much like an endangered species. You have to know the difference between a coyote and a wolf. They have to be biologists, policemen, and public relations folks all in one. And if they mess up any of those aspects, they won't do a good job. 미국이 지금과 같은 야생동물의 천국이 된 것은 이러한 오랜 노력의 결과였다. 그들은 100년 전 밀렵으로 수많은 야생동물이 멸종 위기에 처하자
가장 먼저 구체적인 법과 제도를 마련했고 밀렵 수사를 강화했으며 엄격한 처벌 기준을 적용했다. 그리고 그러한 발판 위에서 야생동물 보호와 공존에 대한 의식도 성장할 수 있었다. 밀렵 사범을 척발했다. 밀렵 감시단이 제주의 한 야산을 돌고 있던 중 올무를 설치하려는 밀렵 사범을 현장에서 적발한 것이다. 올무를 살펴보니 전문 밀렵꾼의 솜씨였다. 모양이 형태가 안 바뀌게 한다는 게. 매듭도 전부 세밀하게 해놨고 항상 이 끝처리를 보면 끝에 하고 중앙에 하고 여기에 또 매듭하고 빼질 수가 없습니다. 빼질 수가. 그러면 이게 어떤 그 직업적인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까? 아주 너무 고수라고 봐야 되겠죠. 감시단은 검찰과 함께 밀렵꾼의 집을 수색했고 냉동된 노루고기를 적발했다. 범인은 밀렵으로 잡은 노루를 현장에서 직접 도살한 뒤 부위별로 포장해 냉동 보관함으로써 단속을 피해온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밀렵꾼들이 이런 식으로 단속을 피하고 있다. 집에 냉동고가 있어요. 냉동고에 요것만 차곡차곡 진열이 돼 있더라고요. 이 상태로 그대로 있었습니까? 예. 얼려 있었나요? 예, 얼려 있었고 그 욕조에는 그 물 내려가는 곳에 노루를 잡았던 흔적이 돼가지고 그 털이 거기에 있었고. 제작진은 감시단의 밀렵꾼을 적발했던 장소로 가보았다. 또 났다는 거야. 밀렵꾼이 올무를 놀이했다는 바로 그 야산에는 이미 올무에 걸려 죽은 노루의 사체들이 질비했다. 너무 오래돼서 심하게 훼손된 사체들도 많았다. 올무를 벗어나기 위해 발버둥치다 산채를 주고 간 노루들도 있었다. 이런 치명적인 올무들이 곳곳에 널려 있었다. 지금 보니까 이렇게 이제 완전히 못 쓰게 된 매듭들이 몇 개 있는 거 보니까 한 7, 8마리는 여기에서 죽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철거해볼라. 적발된 밀렵꾼은 노루의 습성을 이용해서 매우 지능적인 수법으로 올무를 놓았다. 그는 일부러 돌담을 허물어서 노루가 다니는 통로를 만들어 놓고 그 통로에다 올무를 설치했다. 여기저기 놓을 필요 없이 딱 다니는 길목만 놓은 거지. 일부러 돌을 딱 멀어가지고 길목을 만들어주고. 여기서 체포되신 분, 그분 소행이 맞습니까? 거의 같은데 지금. 어떻게 하십니까, 그럼? 와야 이 두껍게나 뭐 이런 노는 행동으로 봐가지고 똑같다고 보는데. 아, 같은 사람의 소행이다 이거죠? 됐지. 우리는 현장 인근에서 밀렵꾼이 버리고 간 마대 자루를 찾아냈다. 장갑과 작업 도구들이 들어있었다. 최근에 밀렵한 노루를 작업했던 흔적이 남아있다. 피자국 보면은 이거 작업했던 거거든요. 지금 작업이란 게 어떤 거? 야, 뭐 껍질을 벗겼다든가 내장을 빼냈다든가. 그렇게 해서 고기는 가져갔다는 겁니까? 네, 그렇지. 드러난 정황과 증거만으로도 징역 2년 또는 1,000만 원의 벌금형이 예상됐다. 검찰은 사건을 법원에 넘겨 밀렵꾼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바로 그 이튿날 밀렵꾼은 불구속으로 풀려났다. 법원에서는 야생동물 포획하는 게 큰 범죄라고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구속될 만한 거라고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야생동물을 잡아먹는 건 이건 아무런 죄가 아닌 것으로 이렇게 일반인들이 인식을 해왔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인식들이 아직도 좀 남아 있어서 법원에서도 아마 좀 경하게 처벌하는 경향이 아직도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과연 밀렵꾼들을 법대로 처벌하고 있는가? 전국의 산과 들에서 지금도 수많은 야생동물들이 밀렵으로 죽어가고 있다. 감시활동의 현실적 한계, 그리고 법과 제도의 허점을 틈타 갈수록 교활하고 잔혹한 수법들이 등장하고 있다. 나아가 이러한 밀렵을 더욱 부추기는 것은 밀렵을 그리 심각한 범죄로 여기지 않는 잘못된 인식이다. 과연 그런가? 이 땅에서 야생동물들은 밀렵으로 사라져도 좋은가? 이제 그 질문에 대해 답을 찾아야 할 때다.